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방학의 계획을 어떻게 잡고 방학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 수시는 작년과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외고 친구들에게 흔히 해주는 말인데 외고는 더 이상 하향 전향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 대학마다 이탈률을 너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외고의 성적이 낮은 친구들을 뽑기보다는 차라리 일반고에 성실한 친구들을 뽑는 경향성을 작년 입시에선 보였기 때문에 올해 입시는 작년과 유사하다면 이 친구들이 하향 지원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합격률이 높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올해 제가 면접을 준비하다가 선생님 저는 요런 학교는 하향된 학교는 당연히 붙을 거니까 이 학교 위주로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걸 한참 준비하고 있으면 선생님 저기 떨어졌대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그거보다 높은 1순위 학교는 더 붙는 경우를 봐서 이게 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학교에서는 이 친구들이 붙어도 오지 않을까 혹은 붙어봤자 좀 다니고 말겠지라는 생각이 좀 커서 그런지 자사고 특목고들의 친구들 특히 4점대 후반 5점대 초반 친구들에게 그렇게 여유 있게 학교를 열어놓지 않았고 그 다음에 생기부가 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더욱더 배제시키는 경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원서를 접수하는 친구들에게 야, 하향 지원이란 건 너네들한테 없을 수 있으니 일단 수능 준비와 함께 하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교로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너가 해도 라고 이야기를 많은 친구들에게 해줬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외고 친구들, 특히 성적이 애매해서 내가 수시를 가야 돼, 정시를 가야 돼를 헤매는 친구들에게는 수시는 던져놓는다 생각을 하고 정시로 수능 최저를 맞추는 방향성으로 일단은 방학을 보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외고 친구들의 어문 계열로 생기부가 잡혀있고 어문의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은 확실하게 외고를 좋아하는 학교들의 합격률이 높았고 이때는 수능 최저가 3합 6이고 수능이 어려웠을 때는 많이 친구들이 추합이 돌고 입결이 떨어지는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에게 1대 일단 3합 6을 맞추고 그 다음에 고대 4합 8을 맞추는 전략으로 삼고 그 다음에 4합 8을 맞췄을 때는 성적이 되든 안 되든 고대를 높게 쓰고 4합 8 정도가 나오면 정시로 중경외시는 가지 않을까? 뭐 성적의 구조가 다르지만 중경외시 라인은 갈 수 있으니까 내가 4합 8을 맞출 수 있다라는 구조로 일단은 수시 전략을 세워라. 그렇다고 수시와 정시 둘 중에 하나만 써야지가 아니라 두 개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하고 겨울방학 때는 그 방식이 너무 너에게 힘들 수 있으니 일단 수능 최저 3합 6을 맞출 수 있는 온갖 노력을 한번 해봐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탐구 과목 중에서 하나를 끝내놓는 거, 영어 점수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수학을 수원이든 수투든 무조건 한 권은 끝내놔서 3월달 모의평가 때 수학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로 이거는 일반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고에 2.0 안에 드는 친구들은 일단은 수능 최저를 올해 맞추지 않으면 모든 교과 전형에서 아웃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없어졌지만 올해는 수능 최저가 생겼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서도 학종에 수능 최저가 학과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 점수가 조금 나오는 친구라면 그 부분을 좀 노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수능 최저를 어느 정도 3합 7 라인을 안전하게 맞추면 학교를 상향 지원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방학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이 해주는 말인데 저는 항상 친구들이 원서를 쓸 때 친구들이 선생님 3학년 되면요 진로 과목들이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내신 따는 과목에 대한 여유가 좀 생겨서 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 3학년 친구들을 지켜본 바로 이하면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진로 과목에 대한 수행평가 비중이 큰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 수행평가 기간이 보통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가 보기 전 그때 폭탄처럼 날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게다가 3학년 때는 1, 2학년 때와 다르게 선생님들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 발표하면 생기부에 써주는 과제에 대한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친구들은 반드시 내가 학종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친구라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혹은 3학년 비교과 예비 주제들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과목별로
물리에는 이런 내용을 써야지 라고 링크를 시켜두던가 기사를 정리해두던가 논문을 정리해두는 식의 내가 쓸 수 있는 주제를 그때 당일에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재거리만이라도 논문이든 신문 기사든 뭐 다른 것들을 이렇게 폴더에다 올려놓고서는 저장을 시켜놓고서는 3학년을 맞이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비교과가 과연 어디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대충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놓는다면 친구들이 이제 3학년 때 되면 선생님 그거 바빠서 못했어요. 이거랑 비슷한데 왜 이거 돌려받기 했어? 그러면 선생님 그래도 시간이 너무 없어서 대충 썼어요. 이러한 친구들이 작년에 되게 많아서 생기부를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제가 꾸지람했던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친구들에게 해주는 팁인데 내가 3학년 들어가면 요런 주제로 여기에는 뭐 국어의 수행평가 나면 요런 주제를 써야지라고 일단 자료들을 킵해두는 작업을 학교 가기 전에 혹은 중간중간 방학 동안에 많은 공부를 할 테지만 그 공부하다가 짬이 나면 유튜브나 내용들 뒤져볼 때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링크 시켜서 이렇게 해놓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습도 필요하고 그 예습이 끝난 친구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주제들을 생기부에 써놓는다면 생기부의 구조가 작년보다 훨씬 더 괜찮은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높은 학교로 지원하는 친구라면 일단 내 생기부의 키워드를 무엇으로 삼고 나는 무엇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식의 내용이 생기부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들이랑 상담을 할 때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너의 키워드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네 생기부가 높은 학교를 지원할 만큼 좋은 생기부는 쌤은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너의 생기부의 키워드가 이건 것 같아. 맞니? 그러면 네, 쌤 맞아요. 그러면 그 키워드를 이렇게 확장시켜봐 라고 조언을 해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생기부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없다면 혹은 내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내가 3학년 때는 어떠한 비교과를 생기부에 넣을지에 대한 미리 된 구상을 딱 해나가고 가면 굉장히 여유 있는 고3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